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피엔스 강의 6번 할 때, 이제 사피엔스가 우리가 리볼루셔나이징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7번 강의는 그 암호화폐에서 그 탈중앙화와 그 삼중 모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7번 강의를 했는데 오늘 강의는 그 주로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6번 강의를 약간 좀 리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세계에서 굉장히 큰 부자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그 성공했는가 그 얘기를 제가 그 화두를 던졌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 권력을 잡는 것이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조건이었는데 그 19세기부터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업에 진입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그 사업을 벌린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예를 들면 앤드루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드디어 이제 산업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LG, 삼성, 현대를 창업한 사람들이 이제 큰 부자가 됐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955년생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이제 큰 부자가 됐고,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들어올 때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67년생들이 이제 큰 부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에 최근에 뜨는 거는 페이팔 마피아들이 이제 1967년경 출신들이 크게 성공을 했고, 1979년생들이 오토 시장에서 큰 그 성공을 했는데,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은 시대가 인공지능과 암호화폐가 앞으로 큰 가치를 만들 것인데, 특히 인공지능과 암호화폐가 결합된 분야가 가장 큰 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타이밍상 지금이 상당히 적합한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려서 뭐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 하는 사업은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와 그다음에 미디어 산업, 미디어라는 게 이제 뉴스가 중심이겠죠. 그런 산업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가치가 어떻게 생산되고 GDP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요걸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증가하고, 앞으로 40년간은 인공지능, 암호화폐, 로봇, 멀티오믹스 이런 전력 관련된 분야에서 큰 가치가 생산될 것이고, 지금 약 100트릴리언 시대에서 400트릴리언까지 증가하는데 대부분 이 분야가 이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을 했고, 그런 예측에 기반해서 우리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정한 산업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뭐 20대 기업 중에서 거의 절반은 디지털 미디어 기업입니다. 이미 애플, 구글,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기존의 디지털 미디어 사업에서 엄청난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을 붙이고 여기에 또 암호화폐까지 결합돼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포지셔닝입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런 분야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약간 고전적인 얘기 말씀드렸는데,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요거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고, 근데 우리는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므로써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새로운 인간형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새로운 인간을 만듭니다. TV가 새로운 인간을 만들었고, 이메일이 새로운 인간을 만들었고, 트위터나 스마트폰이 새로운 인간을 만들었듯이, 이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결합한 새로운 미디어가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드렸고, 그게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미디어 역사 속에서
어떤 사업들이 성장을 했고 인간형을 어떻게 바꿨는가를 설명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시점에 세피언스라는 브랜드로 인공지능, 암호화폐, 크립토 코인을 활용한 웹3라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익을 얻는 새로운 미디어를 설계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는 작업은 우리 그 정우 씨가 얘기했듯이 뉴스페이퍼, 전 세계 수만 개의 뉴스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이로 찍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 뉴스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중요한 건 거의 다 우리가 수집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라디오, TV에 있는 것도 다 수집을 합니다. 블로그에 있는 것도 수집합니다. 페이스북과 X 같은 데 있는 것도 수집을 해서 인공지능 뉴스풀을 만들죠. 이게 아마 지금은 한 몇천 개 단위로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만 개, 몇십만 개 단위로 수집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사람 중심, 뉴스 중심, 회사 중심 이렇게 나눌 것인데, 요거를 좀 건너뛰어서 미디어는 또 권력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미디어가 권력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데, 왜냐하면 미디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행동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지나치게 좌우를 분열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그 어떤 그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동용 뉴스들이 너무나 범람하는 세상이 왔고, 특히 그 유튜브 때문에 편향된 뉴스만 자꾸 집중하게 되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꾸 점점 편협화되는 세상에 이제 왔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터 틸이 얘기한 7가지 조건을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피터 틸은 어떤 새로운 사업은 10배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된다. 10배의 가치를 만들거나 뭐 10배의 비용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마 1000배 이상의 원가를 줄일 것 같아요. 기자 한 명 없이 그야말로 100만 개의 뉴스 미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원가는 1000배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고, 노이즈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폴라리제이션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미디어 카르텔의 그 매니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고, 빅브라더의 탄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미디어를 만들겠다라는 게 그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피엔스라는 브랜드를 이제 강조했는데, 아직도 뭐 에이먼드라는 브랜드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는 다 사피엔스로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회사 이름도 바꿨고. 그래서 이 사피엔스란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명하다는 뜻인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우리 인간의 그 종 이름이 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백서를 다시 썼는데, 그 백서 내용을 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신문, TV, 뉴스, 라디오, 블로그, SNS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하루에 수십만 개를 모아서 이거를 우리가 재편집합니다. 대개 뉴스가 나오면 비슷한 뉴스가 막 50개, 100개씩 나옵니다. 그걸 다 필터링 해갖고 거기서 진실만 뽑아낼 수 있어요. 중복되는 게 되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를 넣어서 약간 4가지 정도의 다른 타입의 뉴스를 생산을 합니다. 그게 하루에 우리가 수천 건, 수만 건을 생산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레포터들이 만드는 뉴스들 또 저희가 넣어갖고, 이게 이제 뉴스 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수천 개, 혹은 뭐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우리가 만들 계획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아까 이제 그 만드는 엔진을 우리 정우 씨가 설명을 드렸고, 그 엔진은 거의 완성도가 한 90%쯤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90% 이상 완성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뉴스풀을 만들면 이게 이미 원가가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자들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피엔스는 토픽, 그러니까 주제별 뉴스를 수천 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브라질에서 뭐 음식 관련된 거, 농업에 관련된 거, 군사 관련된 거, 정치 관련된 거 이런 거 쭉 있을 수 있고 뭐 남아프리카에도 있을 수 있고 나라마다 다 그 많은 주제들이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뭐 수많은 주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K-팝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BTS 관련된 것도 주제가 될 수 있고 블랙핑크도 주제가 될 수 있고 뭐 이번에 나온 뭐 칼라한이라고 하는 뭐 그 드라마에 관한 주제도 될 수 있고 주제만 해도 수만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별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검색하면 그 주제만 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사피엔스 토픽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주제와 뭐 관련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대개 어떤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 되게 셀레브리티 유명인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명인사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자세히 할 수 있고 새로운 뉴스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게 사피엔스 피플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비슷한 게 위키피디아라는 게 있죠. 위키피디아는 뭐 토픽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요약된 게 있는데 문제는 요약된 내용은 있지만 그게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그 내용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인공지능을 가지면은 아주 짧게도 만들 수 있지만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보다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나무 위키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걸 넣어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 관한 실시간 뉴스를 매일같이 올려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 혹은 페이스북 들어가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건 자기가 활동을 해야만 적히는데 우리는 본인이 활동 안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보다도 다 여기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개인을 주제로 한 미디어, 개인을 주제로 한 신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재용에 관한 신문, 예를 들면 뭐 정치인들, 뭐 특정 정치인, 한동훈에 관한 신문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뭐 수백만 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수백만 개를 만들 생각이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거의 99%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회사에 관한 것도 할 수 있죠. 회사에 관한 것 혹은 조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된 것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관한 거나 조직에 관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가 존재할 텐데 여기에 따로 그 상장한 회사 한 5천 개 정도와 상장된 그 크립토 커런시 500개 정도는 별도로 분석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건데 예를 들면 증권 같은 경우도 그 증권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뭐 역사라든가 현황도 아주 자세히 써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올라오는 정보를 쭉 올려주는 기능이 물론 이제 사피엔스 코퍼레이션에 있지만 여기에 파이낸스에는 그 재무 정보와 차트와 그 다음에 실시간 속보와 특히 그 분기별로 나오는 그 보고서를 아주 자세하게 만들고 그거를 동영상과 어떤 듣는 방식까지도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거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사피엔스 서비스입니다. 사피엔스 파이낸스죠. 이런 이제 네 가지 서비스를 이제 중심으로 하되, 요거를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재현 씨가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은 이 각각의 미디어,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미디어들을 관리하는 큐레이터라는 개념을 둔 거예요. 100% 자동화된 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피엔스에서 예를 들면 뭐 손흥민이라는 사이트가 생겼다. 그럼 손흥민 사이트를 큐레이션하는 담당자를 하나 두고 그 담당자는 그 사이트를 관리도 하면서 글도 올리게 하고 뭐 논평도 쓰고 그 큐레이션 일종의 그 기사를 재배치하는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나온 수익의 거의 절반 정도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사이트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장 퀄리티가 올라가도록 하는 일종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 우리나라 그 오마이뉴스라는 게 있죠. 오마이뉴스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뉴스 사이트인데 우리는 오마이뉴스 같은 거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각 지역에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전통 음식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그 토픽을 누가 관리한다. 그런 그 토픽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중앙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거기에 칼럼니스트도 쓰고 뭐 논평가도 쓰고 거기 광고 같은 것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아바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새로운 어떤 일종의 직업을 수백만 개를만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제 우리의 설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그 가수 누굴 좋아하신다고 그랬더라? 누구죠? 네? 임영웅. 아, 임영웅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거 관리하시면 돼. 이제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피엔스 피플의 큐레이터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서 상당히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하겠죠.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그러니까 웹3적인 미디어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프레딕션 마켓을 여기다 탑재하는데 지금 이미 프레딕션 마켓은 폴리마케터고 또 몇 개 칼시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있어요.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떴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 시장이라는 한국, 영국, 한국, 일본, 중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은 거의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시장이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우리가 뉴스 미디어와 결합된 그 노스트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이 브랜드 네임을 저희가 노스트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를 연상하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오라클이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오라클은 신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 그 노스트라에서 그 판별, 마지막에 실제로 누가 선정됐는지를 판별해 주는 기능하는 이라고 오라클이 있고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스테이블 포인트와 그 암호화폐 AIM 토큰이 결합되는 이런 모델이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전반적인 전체적인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설계를 지금 제작을 그 전산적으로는 우리 저 뒤에 김정은 상무가 총괄해서 하고 계시고 재현 씨가 이제 주로 세피엔스 기획을 하고 계시고, 노스트라 기획도 하고 계시죠, 재현 씨가. 정우 씨가 이제 여기 주로 미디어 쪽 생산하고 분배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현재 씨가 이제 프레딕션 마켓 할 건데, 현재 씨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동안 만든 것 중에 일부를 발표할 거예요. 우리 특히 이제 암호화폐 기획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조한 씨가 다음 주에, 사피엔스 파이낸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9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토타입 혹은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가 잘 나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될 수 있는 상품은 4,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순차적으로 거의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코딩 하시는 분들이 그 생산성이 최소 5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소수 정예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마 지금 인력의 최소 5배 이상 인력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큐레이터라는 개념을 오늘 처음 설명드리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혹시 그 네이버 CPC라고 아시는 분 계신가? 황민 씨 뭐예요? CPC가 뭐의 약자예요? 클릭 때문에. 그렇죠. 예. 코스트 퍼 클릭입니다. 코스트 퍼 클릭. 이게 네이버가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된 데는 바로 이 개념 때문이었어요. 이 개념을 잘 모르다가 2003년도인가 이 코스트 퍼 클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다음에 네이버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성공한 이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뉴스를 한꺼번에 모아놨다. 그러니까 뭐 30개 뉴스 매체들의 뉴스를 한꺼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폭발적으로 성공했죠.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성공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 미디어를
네이버는 30개 신문사를 모았는데 우리는 30만 개를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네이버가 크게 성공한 이유는 그 김범수가 했던 거 뭐지, 한 게임, 고스톱 게임. 그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또 돈을 벌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걸 도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보면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라고 딱 찍으면 이게 한 10만 원짜리입니다. 한 번 클릭당. 이게 왜 그러냐? 뭐 이건 약간 19금 스트리인데 여기는 다 19세 이상이니까 합의해갖고 모텔방에 갖다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성추행자라고 고발당했어, 남자가. 그러면 놀래갖고 변호사한테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그 위에 쫙 뜨는 게 제일 위에 뜨는 게 한 번 클릭에 1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장난으로도 그거 누르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1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검색이 클릭당 얼마를 돈을 내느냐. 그 광고주가, 광고 내는 사람이 그게 CPC예요. 코스트 퍼 클릭. 그래서 보면은 법률 쪽이 막 비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변호사 지망생도 계시지만, 보면은 뭐, 또 요즘 또 뜨는 게 마약 관련 변호사가 또 비쌉니다. 왜 비싸냐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한번 수주받으면 10만 원짜리를 돈을 내야 돼. 그럼 10명이면 100만 원. 100명이 이걸 클릭하면 10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거기서 고객이 한 명 들어오면 내가 3000만 원 벌거든. 그래서 이렇게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쟁을 해요. 예를 들면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제일 위에 뜨는 게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밑에 물론 좀 띄지만. 그래서 그 제일 위에 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들끼리 경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걸 옥션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네이버에서 그 경쟁자들을 감안하고 과거 실적 이런 걸 감안해갖고 가격을 정합니다. 이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지금도. 그래서 법률이 많고 병원 많고, 병원은 뭐 특히 뭐 쌍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코 뭐 전문, 뭐 턱 전문 이런 거 있죠. 가슴 전문.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광고를 하는 거죠. 세무, 그리고 웨딩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수만 가지의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로 돈을 버는 게 네이버입니다. 가장 많이 돈을 이렇게 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미디어 큐레이터가 우리가 지금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단계지만 지제별, 지역별 편집과 기사 선정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멕시코 시티에서 식당 관련된 그 타픽을 내가 정했다. 그러면 99%의 뉴스는 우리가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근데 1%를 자기가 편집할 수 있어. 속보 넣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돈을 벌 수 있죠. 식당이라는 게 원래 돈을 잘 벌잖아요. 특히 잘 되는 식당은. 그래서 기사와 논설을 게재할 수 있고, 기자와 칼럼니스트를 관리할 수 있고, 광고를 관리할 수 있고, 페르소나 아바타 매출을 또 관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손흥민 말고 누구지? BTS의 정국이 만약에 이걸 내가 맡았다. 그러면 아마 페르소나 아바타 매출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전 세계 여인들이 정국이 목소리를 꼭 듣고 자고 싶어. 아침마다 보고 싶고. 1억 명 될 거예요. 1억 명. 그러니까 그 정국이 거를 페이퍼를 만든 사람들은 아마 큰 돈을 벌 수 있죠. 그래갖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과 수익의 40 내지 70%를 본인이 가져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면 하는데, 그러면 이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큰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유튜브에 그 유튜버들이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뭐 수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많던데, 앞으로는 우리 사피엔스의 큐레이터가 큰 돈을 버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큐레이터를 어떻게 선정할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네이버의 옥션 방식으로 해보자. 그렇게 이제 궁리를 해봤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날 우리가 옥션 방식으로 그 이름을 팔아. 그건 사람, 정국이 뭐 누구 뭐 블랙핑크의 뭐 누구 지수, 그다음에 손흥민 해갖고 첫 주는 우리가 100만 원어치만 팔아. 그럼 전 세계에서 이걸 사겠다고 이제 경쟁을 해갖고 우리가 100명한테 10,000원씩 팔면 100만 원이지만 한 1,000명을 판다 일주일에. 어떤 사람 막 50만 원, 100만 원 낼지도 몰라요. 처음이니까 약간 불확실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날 이걸 단어를 선정해서 팔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미디어는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재현 씨 만들어줄 수 있죠? 정월 씨 만들 수 있죠? 그 이름 정하는 거 우리 재현 씨가 할 수 있죠? 우리 첫 번째를 아마 11월쯤 하고 싶은데 11월 첫 주에 한 1,000명, 뭐 100명, 500명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사갈 거야. 우리가 잘 설명하면. 그럼 우리한테 수익이 생기잖아. 매출이 바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직 설계 단계이긴 한데 구매자는 3년간 걸는 권한이 있어. 야, 내가 정국이를 3년 동안 관리했었으면 대박 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허탕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관리하면. 근데 세 번째는 근데 그 라이선스 보유자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어. 근데 정국이 샀다가 한 6개월 후에 팔아.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3억에 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죠? 1년에 막 5억 발생해, 이익이. 그러면 50억에도 팔 수 있죠. 정국이는. 손흥민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할 수 있지 몰라. 트럼프도 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정치인들은 다 관심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내년에 지방선거 때 한 10,000명이 출마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도 다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일단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팔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그 URL 싸게 샀다 비싸게 파는 것 비슷한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라이선스를 매도해. 내가 그럼 예를 들면 정국이를 뭐 500만 원에 샀다가 뭐 5억에 팔았어. 3개월 후에. 그러면 우리한테는 수수료만 10% 주고 90%는 자기가 갖는 거야. 그 마켓 메커니즘이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가 또 발생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 애인 코인을 구매하는 데 써. 그럼 우리 코인 가격 올라간다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메커니즘을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어젯밤에 조금 완성된 겁니다. 그렇듯하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 메커니즘과 이런 거를 갖다가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의 이름이 경제학 학문 중에 하나인데 그 뭐더라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이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각각의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서로 작동하느냐.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걸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게임 이론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 게임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걸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게임 이론과 메커니즘 디자인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저작권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저작권? 어떤 저작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하나만 인정을 해주잖아요. 연예인 본인.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정국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뉴스 매체를 만들었어. 그걸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정국이 시비를 걸 수가 있죠. 아니요. 그럼 예를 들면 공인들은 그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공인들은. 예를 들면 어떤 공인이 나를 주제로 누군가가 신문사를 만들어서 나에 관한 뉴스를 계속 올렸어. 올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거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 내가 물론 이제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작권 시비 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뉴스 매체는 공인에 대한 뉴스는 저작권 이슈를 제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뉴스 매체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국을
지금 큐레이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나는 그게 저작권 뉴스가 아주 복잡한 소송으로 갔으면 좋겠어. 노이즈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문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정부기업 우리가 세게 재판 붙으면 엄청 유명해질 거야 아마. 그로 인한 수익이 소송 비용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건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설계를 해봤고,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완전히 새로운 걸로 기존에 있던 어떤 미디어도 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비용 절감으로, 그 다음에 또한 그 지나치게 편향된 문제를 해결하는 미디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어제하고 그제 이제 이번 주가 블록체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왔는데 지금 한국이 굉장히 핫해요. 핫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다음 주에는 싱가포르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와 그 다음 2주 후에 있는 싱가포르 블록체인 위크가 있어요. 그럼 아주 수만 명이 왔어요, 지금 한국에. 그래갖고 이번 주에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어제 내가 간 데가 비텐서라는 데를 갔어요, 저녁 때. 그리고 오늘 저녁 때 비텐서라는 프로젝트가 여기서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비텐서라는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탈중앙화하는 메인넷이에요. 시가총액이 한 5조쯤 되나, 10조 사이인데, 아주 굉장히 인공지능을 탈중앙한 블록체인 시스템 중에서는 현재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뜨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한국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지로 그래비티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그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어요. 그게 시총이 한 1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이클 하이니라는 친구가 내가 작년에 만나갖고 내가 저기 가라오케 가서 막 술도 사주고 그런 친구인데, 지난주에 이제 상장을 해갖고 그 친구가 한 2천억 정도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지금 1조가 됐어요, 시장 가치가. 거기도 암호화폐를 인공지능을 탈중앙화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가 지금 폭발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다 한국에 좀 상장하고 싶어 해. 한국이 가장 뜨거운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또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이퍼 리퀴드라는 게 있는데, 하이퍼 리퀴드는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지금 그게 한 30조 정도 되고 있고, 그 차세대 버전이 뭐 라이터라는 게 있는데, 라이터라는 행사가 지난 화요일 날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했어요. 또 하나 최근에 뜬 게 IP 스토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작년 초에 한 3천억 정도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32살짜리 옥스퍼드 나온 그 이승윤이라는 친구가 한 건데, 나하고도 뭐 여러 번 만난 친구인데, 그게 상장한 지 한 두 달, 세 달 됐는데, 한 달 전에 한 2조 하다가 이번 주에 6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뜨는 제품들이 마구 나오고 있고, 한국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전 세계 그 크립토 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한때 2017년도에도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의 크립토 시장이 2위였는데 정부 규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지금 한국이 세계 3대 그 센터로 뜨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행사 갔더니 한국이 거의 3대 암호화폐 시장, 3대 그 AI 시장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그 결합된 게 이제 굉장히 그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장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장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타이밍이 적기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에 분야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지난번과 연결해서 좀 더 설명드렸고, 그래서 우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미디어, 편향성을 줄이는 미디어, 그거에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Revolutionizing Knowledge Universe, 지식의 세계를 혁신할 수 있다.
결국 지식이 인간을 만들고 지식이 인간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게 미디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피엔스라는 미디어로 한번 이런 일을 해보자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니까 한번 올해 안에 멋진 작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뜻을 모으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